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1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어요. 정확한 파일 이름과 경로를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문제는 총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가 1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 이외의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작업 시트에서의 테두리 모양은 출력 형태 보시고 두꺼워 보이는지 가늘어 보이는지 보이는 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정확하게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 이외에 답안 시트가 있다면 감점 처리된다라고 하니까 필요 없는 아이들은 꼭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트의 이름을 정리를 해놓는 게 좋겠네요.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제1작업이라고 다 썼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시켜주면 되겠죠. 시트가 더 필요하면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반복적으로 이름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 3작업까지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제4작업의 경우에는 1작업에 있는 데이터 이용해서 차트를 만든 다음에 그 차트를 새로운 시트로 만들 거기 때문에 굳이 먼저 만들어 놓진 않겠습니다. A열의 열너비는 1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각각의 시트마다 A라고 하는 이름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 너비를 숫자값 1이라고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반복하세요. 엑셀에서 제1작업의 데이터 이용해서 2, 3, 4작업들은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작업에서 데이터 오타가 나게 되면 나머지들이 다 영향을 받게 돼요. 오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B와 사가 만나는 곳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죠. 치료 횟수의 경우에는 하나의 셀의 위아래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냥 엔터가 아니라 알트 엔터를 하게 되면 위아래로 입력이 될 겁니다. 치료 횟수 알트 엔터 괄호치고 1주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데이터 입력되는 거 확인되시죠? 날짜의 경우에는 출력 형태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럴 때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셔야 해요. 범위를 쪼로록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가시게 되면 날짜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형태에서 쭉 찾아보시고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없다면 가장 비슷한 아이를 선택하신 다음에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연, 월, 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걸 사용자 지정 가 보시게 되면 Y 연도를 4자리로, M 월을 2자리로, D 날짜도 2자리로 바꾸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 똑같다 하시면 확인해서 나와주시면 되겠죠?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이 글림에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글꼴은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숫자들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글자들의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으니까 정렬 부분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도형을 넣어야 되는군요. 제목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격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행의 높이를 1번, 2번, 3번이라는 숫자 자체를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 높이를 높여줄 수 있을 거예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똑같은 모양을 찾아주세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글꼴 크기, 색깔, 채우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홈에 가시면 글자에 대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글꼴을 클릭. 그림자에 대한 지시사항 꼭 찾아주세요.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 서식 뜰 거고요. 거기서 도형에 대한 효과, 그림자 효과를 찾겠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만들어서 그림 복사 기능 이용해서 붙이세요. 단 원본은 꼭 삭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결제란은 너비가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란을 잘 만드셨으면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시고요. 그냥 컨트롤 C 복사하는 게 아니라 홈에 보시면 쌍둥이 종이 보이시죠? 복사하는 단추인데요. 옆에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그림으로 복사라고 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저장하겠다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복사가 끝났고요. 제1작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쯤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V. 원본은 꼭 닫아달라고 지워달라. 원본은 꼭 삭제를 해달라라고 했으니까요. 쉬트 자체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쉬트의 이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삭제. 정말로 지울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삭제할 거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B4에서 J의 4번, G의 14번, I의 14번 셀은 주황으로 채우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까지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색상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명암의 정도는 구분이 가능하니까요. 이만큼이라고 제목 부분 쪼로로 블럭을 잡으시고요. 관리번호 그리고 치료 시작일이라고 하는 아이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같이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채워주겠습니다. 채우는 색깔을 주황.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A 14번 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관리번호 영역이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라고 일단 찍고 시작하도록 하죠. 데이터 메뉴 가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메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한 대상이 지금 모든 값이기 때문에 아무 값이나 다 들어오는 건데 요거를 목록으로 제한을 걸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원본을 여기다가 일일이 쓰셔도 되겠지만 너는 이라고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번호 영역 요만큼이 되겠죠.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겠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옆에 화살표가 생겨요. 고르실 수가 있는 거죠. 셀 서식에 대해서 G의 5번부터 G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네요. 1회 비용이라고 해서 그 숫자 뒤에다가 원이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살리셔야 되겠죠? 범위를 몽땅 다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따로 불러냅니다.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건데
샵, 샵샵 0이라고 하는 게 천 단위 구분기호 넣는 기호죠. 여기 뒤에다가 원이라는 말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원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보이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하고 나오세요. HA 5번부터 HA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치료 횟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하세요 라고 했네요. HA 5번이라고 콩 씹게 되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에 본인의 이름이 뜰 거예요. 하나하나 선택하면 각각이 뜰 텐데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맨 앞쪽에 있는 아이가 대표로 이름이 보입니다. 문제에서는 그걸 치료 횟수라는 이름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거죠. 범위 잡으신 상태에서 이름 상자 누르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라고 할 때에는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를 불러내세요. 거기에서 이름을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은 끝났는데요. 선의 모양이 좀 달라 보이니까 바깥은 굵은 상자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홈에서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 치료 시작일 밑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줘야 되겠군요. 여기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대각선으로 표현된 게 안 보이네요. 다른 테두리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대각선을 따로 지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확인.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함수 문제가 주어집니다.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푸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한참 헤매다 보면 시간을 많이 까먹으니까요. 다른 작업들 간단한 거 먼저 하시고 함수는 맨 마지막에 풀어주시길 권합니다. 함수는 어렵지만 조건부 서식은 그렇게 많이 까다롭진 않으니까 조건부 서식만 먼저 실행하도록 할게요. 수식을 이용해서 1회 비용이 85,000 이상인 행 전체라고 했습니다. 행 전체를 요만큼이라고 붙잡고 조건부 서식을 주도록 할게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 새로운 규칙을 직접 만들면 되겠죠.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1회 비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제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equal 여기 있습니다 라고 클릭하게 되면 앞뒤로 달러 표시가 붙으면서 G의 5번 87,000원 얘만 계속 바라보겠다 라고 인식이 되는군요. 우리는 요거 저거 그거를 위아래로 훑어가면서 비교를 해볼 거기 때문에 G라고 하는 열은 고정이 돼도 되지만 5라고 하는 행은 고정되면 안 되겠죠. 5, 6, 7, 8하고 쭉쭉쭉 내려가야 되니까요. F4키를 누르셔서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G 열만 고정을 시켰어요. 달러 G 5, 6, 7, 8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거기엔 달러 표시가 붙지 않도록 했습니다. 1회 비용 선택했으니 85,000 이상인 행이라고 해서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지요. 크거나 같다 표시 넣어주시고요. 85,000이라고 중간에 컴마 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컴마 표시는 우리 수험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컴마 표시를 넣어준 거고요. 실제 식에다가는 컴마 표시를 넣지 않습니다. 식이 끝났으니 그럴 경우에는 글자가 파랗게 굵게 변해라 라고 서식을 지정하셔야 되겠죠. 서식 단추 누르셔서 굵어져라, 색깔은 파래져라. 확인하고 나오시면 85,000원 이상인 애들만 쭉쭉쭉 줄별로 색깔 파랗게 굵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1작업은 일단 여기까지 작업해서 마무리할게요. 제2작업은 목표값과 필터를 제작하는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에다가 붙여넣는 거죠. B4에서 H12번이면 요만큼이네요. 함수를 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2작업의 B2 셀에다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폭이 좁아서 샵샵샵샵 보이는 건
옵션을 바꿔주세요. 원본 열너비 유지라고 해서 폭을 넓혀줬습니다. 목표값 찾기에서 B의 11부터 G의 11번 병합해서 이름을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H의 11번 셀에다가 그 평균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H의 11번 셀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잡으시고요. equal average AV 에버리지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괄호까지 열립니다. 1회 비용 전체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1회 비용은 요만큼이죠. 범위를 잡으셔서 엔터 치시게 되면 1회 비용에 대한 평균들이 쭈루룩 나올 텐데요. 75,813원이라고 나왔던 그 금액이 이렇게 76,000원이 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박시선에 1회 비용이 얼마나 더 올라가야 목표값이 구해질까라는 얘기죠. 자, 이 친구가 불만입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데이터 메뉴 가시게 되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고 있어요. 지금 나온 그 금액을 76,000원으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컴마 표시하지 않습니다. 76,000원이 되고 싶다면 값을 누굴 바꿔야 되느냐? 문제에서 박시선의 1회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박시선의 1회 비용은 요거죠. 요게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는 87,000원인데요. 확인 단추 누르게 되면 금액이 올라간 거 확인되시나요? 목표값 찾기였고요. 테두리를 넣어달라 라고 했으니까 테두리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홈에 가셔서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고급 필터를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문제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치료 구분이 도수 치료가 아니면서 치료 횟수가 3 이상인이라고 조건은 2개를 줬죠. 2개의 조건에서 이어주는 접속사가 이고, 이면서라고 한다면 2개 모두를 만족해야 된다. 엔드 조건인 거고요. 이거나 또는 이라고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라고 하는 오화 조건이에요. 조건을 쓰실 때에 엔드 조건이라면 같은 줄에다가 오화 조건이라면 서로 다른 줄에다가 써야 되는 거 구분하셔서 조건을 입력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조건을 B의 14번 셀에다 입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치료 구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일게요. 1회 치료도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치료 구분이 도수 치료가 아니면서 라고 했네요. 도수 치료라면 그냥 도수 치료라고 쓰면 되는데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앞쪽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꺾은 가로 2개를 앞뒤로 넣어주시고 도수치료. 엔드 조건은 서로 같은 줄에다 써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치료 횟수 여기 바로 옆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기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3. 조건이 끝났으니 그걸 결과물 이제 복사하는 위치를 B의 18번 셀에다 넣어주시면 될 텐데 모든 아이들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 번호, 주민 번호, 환자명, 치료 시작일 데이터 요 4가지만 추출할 건가 봅니다. 관리 번호, 컨트롤, 주민 번호, 컨트롤, 환자명, 치료 시작일은 한 칸 건너 있으니까 이렇게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8번부터 붙일 수 있도록 컨트롤 V 붙여주면 4개의 항목만 솎아져 나온 거 확인되시죠?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ESC 눌러서 선택을 해제할게요. 고급 필터를 쓰실 때에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데이터 메뉴에서 고급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죠. 목록의 범위는 잡고 들어왔으니까 불만 없고 조건의 범위는 이라고 한 발 담그세요. 조건 우리 여기다가 만들어 놨죠. 범위를 쫘라락 잡아 줄 거고요. 다른 장소에다가 만들 거다. 그게 어디냐면 이라고 한 발 담그세요. 콩. 요 4개의 항목만 필요하다라고 범위를 잡아주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됐습니다. 제3작업 정렬과 부분합입니다.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번 영역을 제3작업의 B2셀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앞서서 했던 필터의 내용과 비슷하죠?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서 컨트롤 C 복사, 제3작업에 B2에다가 컨트롤 V 붙입니다. 너비는 옵션 값에서 너비를 유지해 주세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폭이 넓어지고요.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했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 칸도 빼지 않고 데이터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해 주시면 될 텐데 통증 치료, 운동 치료, 도수 치료라고 해서 티귿, 이응, 디귿 내림차순이 되고 있으시죠?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줄 거고요. 데이터에서 정렬을 해줄 겁니다. 정렬의 기준은 치료 구분, 내림차순 확인하셔서 통증, 운동, 도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렬이 끝났으니 환자명의 개수, 1회 비용의 평균으로 부분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데이터에 부분합 가셔서 저희가 방금 정렬을 해줬었죠. 통증끼리 묶으려고요. 운동끼리, 도수끼리 묶으려고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치료 구분을 이용해서 그룹핑을 해줬고요. 환자명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개수, 환자명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쓸데없는 거는 V체크 이렇게 해제시켜, 그 외에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확인 단추 누르게 되면 일단 이렇게 환자명에 대한 개수를 구해줬고요. 하나 더 해줘야 되겠죠. 1회 비용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부분합을 들어갑니다. 역시 통증끼리, 운동끼리, 도수끼리, 끼리끼리 치료 구분으로 그룹핑을 할 거고요. 평균을 구할 거예요. 개수가 아니라 평균이다 라고 갈아 끼우겠습니다. 1회 비용이라는 친구로 이 친구도 갈아 끼울 건데요. 환자명은 빼셔야 되겠죠. 이대로 그냥 확인을 하게 되면 아까 계산했었던 환자명의 개수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 아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평균을 추가할 거예요. 그럴 때는 옵션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V체크 해제시켜 주시면 기존에 있던 값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확인. 환자명의 개수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1회 비용에 대한 평균이 추가로 된 거 확인되시죠? 윤곽은 지우세요 라고 했습니다. 윤곽이라고 하는 건 요 왼쪽에 1, 2, 3, 4라고 그룹핑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윤곽을 없애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그룹을 데이터 메뉴에서 부분합 부분에서 그룹 해제의 개요 지우기, 윤곽 지우기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있던 그룹이 없어지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는데 다 비슷해 보이는데 폭이 좀 넓어 보이니까 치료 구분에 대해서 폭만 좀 넓혀주시면 되겠죠? 네, 4작업은 그래프, 차트 만드는 문제이죠.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출력 형태 보시고 작업을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형, 데이터의 범위는 1작업 시트에서 잘 선택하세요. 만들어진 차트는 새로운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까지를 한꺼번에 할게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1회 비용과 치료 횟수 보입니다. 환자들의 이름도 보이니까 내가 필요한 아이들은 요만큼 환자명과 1회 비용, 치료 횟수 요만큼이군요. 범위를 잘 잡으셔서 차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넣을 건데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넣을 거예요. 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친구는 차트 만들고 나서 위쪽에 차트 디자인 보시게 되면 차트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차트 이동. 새로운 시트를 만들 거고요. 이름을 제 4작업이라고 줘라 라고 되어 있었죠. 확인.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지시해 주네요. 1, 2, 3, 4 작업 순서대로 꼭 되어 있어야 된다. 4작업 만들어진 친구가 이렇게 맨 앞쪽으로 와 있으니까요.
삼작업 뒤쪽으로 질질질 끌어서 이동하는 거 잊지 마셔라 라는 뜻이에요. 꼭 순서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파랑막대가 8개나 보입니다. 우리 거 출력물은 6개밖에 안 보이죠? 그럼 뭔가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온 것 같네요. 데이터 선택하셔서 필요 없는 친구는 지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박지선, 이태호, 홍규림, 정상호는 필요가 없죠. 뺄게요. 김우윤, 신명혜, 최복은, 정혜림 필요 없으니까 또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6개의 긴 막대 결과물과 비슷해 보이죠? 차트 디자인 도구에 보시게 되면 레이아웃 3번, 스타일은 1번이다 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차트 디자인 보일 거예요. 레이아웃은 이라고 해서 3번, 하나, 둘, 세 번째. 차트 스타일은 1번, 가장 첫 번째. 영역 서식에 대해서 차트, 글꼴이 굴림의 11, 채우기 효과라고 되어 있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그 차트 안에 있는 모든 글자들이 다 선택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홈으로 가셔서 글꼴 굴림, 크기는 11. 채우는 게 질감 파랑 박엽지라고 했습니다. 차트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차트 디자인인 거고요. 그 안에 하나하나는 서식으로 가셔서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채워주는 걸 단색이 아니라 질감, 파랑색의 박엽지,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채워달라라고 했는데요. 여기 막대기 세워져 있는 요 동네를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콩 찍으셔서 역시나 도형에 대해서 채우는 거 단색으로 채울 거예요. 이번엔 흰색. 제목을 넣어 주십시오. 제목 들어있는 거 글씨 바꾸도록 하죠. 글꼴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 굴림, 굵게 20. 채우는 색깔에 대해서 윤곽선에 대해서는 서식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채우는 색깔은 흰색, 테두리는 있어요. 나머지 치료 횟수 계열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치료 횟수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되게 짤막해서 눈에 보이질 않네요. 요 친구를 눈에 보이는 막대라면 직접 선택하셔서 가시면 될 텐데 안 보이니까 이렇게 범례에서 요 치료 횟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그러면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가 있겠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 다오.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다오. 결과물과 점점 비슷해지는 거 보이시죠? 확인. 표식에 대해서는 마름모 크기를 10으로 레이블 값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요 홍규림에 대한 이야기네요. 우선 표식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가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뜰 거예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열고 필요 없으면 바로바로 닫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표식에 대해서 그 표식의 옵션 가보시면 기본 제공해 주는 거 모양이 지정이 되어 있었죠. 마름모 크기도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0. 훨씬 눈에 잘 보이죠? 홍규림에 대해서 라고 선택을 했는데 모든 파랑막대가 다 선택되고 있네요. 다시 한번 홍규림을 또 눌러주시게 되면 다른 막대들은 선택이 해제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켜 주시면 위쪽에 이렇게 값이 표현이 돼요. 눈금선에 대해선 파선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나가는 선들 쿵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눈금선에 대한 서식 가시게 되면 선의 종류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파선.
색깔이 좀 옅어 보이니까요. 색깔을 좀 짙은 색으로 바꿀게요. 나머지 축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참조하세요 라고 했네요. 0원부터 10만 원까지 요건 불만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은 하이픈 표시되어 있고 2, 4, 6인데 값이 좀 달라 보이죠? 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콩 찍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최소값이 0인 건 맞죠? 최대값이 6. 사이사이에는 2, 4, 6. 그러면 그 기본값은 2가 되겠죠? 표현되는 거가 0, 2, 4, 6 아니라 하이픈 2, 4, 6 이러군요.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 일반이 아니라 회계. 앞쪽에 원표시 기호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없음.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에 참조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례명을 보면 1회 비용 그리고 치료 횟수 1주라고 하는 게 옆으로 쭉 펼쳐져 있군요. 대부분의 항목들은 당사자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서식 가셔서 처리가 될 텐데 그 이름에 대해서는 서식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 바꾸는 기능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 보입니다. 거기에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시게 되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직접 바꿔주실 수 있어요. 편집. 그러면 요 앞쪽에서 위아래로 되어 있길래 나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주인님 하고 보여주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쭉 옆으로 펴져서 써지는 거니까 직접 입력을 할게요. 치료 횟수 괄호 열고 1주. 확인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도형 넣도록 할게요. 도형에 대해서는 스타일 지정된 거나 글꼴 지정된 게 없으니까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한 걸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항목들 특별히 달라 보이는 건 없는데 요 막대 두께값이 좀 달라 보이네요. 얘도 계열 서식 가셔서 계열 겹치기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해보시고요. 간격 너비도 왔다 갔다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너비 비슷하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결과물 보시고 나머지들 선의 색깔이라든지 굵기 표현을 해주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당 20점으로 동일한 점수니까요. 쉬운 문제부터 먼저 푸시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어려운 문제로 도전을 해보시면 되겠죠. 저는 문제풀이니까 1, 2, 3, 4 순서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성별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주민번호의 8번째 값이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 3이면 남자, 다시 4이면 여자로 구분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대체로 멋멋이면 멋멋이다 라고 if 함수를 주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choose라고 하는 함수를 줬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choose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숫자를 선택하셔서 그 숫자가 1이라면 뭐를 줄 건지 2면 뭐를 줄 건지 쭉쭉쭉 나열하는 문제예요.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mid라고 하는 함수도 제시가 되어 있죠.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 있는 요 친구가 1이면 2이면 3이면이라고 뽑혀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 mid로 뽑아낸 그 숫자를 대비해서 여기에 쭉 추주 함수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qual choose라고 함수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mid를 중첩시키겠습니다. 어디에서 뽑아올 거냐면 주민번호에서 뽑아올 거죠. C의 5번에서 뽑아올 겁니다. 컴마. 8번째 보시게 되면 이 숫자 6자리에 하이픈까지 그리 다음에
2라고 하는 아이가 있죠? 그래서 8번째에 있는 아이, 그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 갖고 오면 2, 1, 4, 1 하고 뽑혀 나올 텐데, 뽑아져 나온 아이가 1이라면 남이라고 글씨를 표현할 거예요. 2라면 여라고 표현할 겁니다. 다시 3이라면 남이 될 거고요. 다시 4라면 여가 되겠죠?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으니까 가로를 닫아서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이대로 함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equal ch 그러면 추주 함수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나와라 더블 클릭. 숫자를 뽑아 넣기 위해서 미드 함수를 다시 중첩했습니다. 더블 클릭. 어디에서요? 주민번호에서요. 컴마 8번째에서부터 컴마 한 개를 뽑아와라. 그렇게 했을 때 1이 뽑혀 나온다면 남, 2가 뽑혀 나온다면 여, 다시 3이 뽑혀 나온다면 남, 4가 나온다면 여.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으니까 이대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성별에 대해서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오른쪽 구석에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쭈루룩 하고 채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쭉 채워질 텐데 굵은 선까지는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은 없게 채우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치료 부위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관리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S이면 어깨, K이면 무릎, 그 외에는 허리라고 되어 있죠. 뭐뭇이면 뭐뭇이다. 이번에는 if 함수를 줬네요. 그리고 첫 번째 글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left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했습니다. 함수의 모양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if는 조건을 나열해주고 그 조건을 걸었을 때 참인 경우가 있고 거짓인 경우가 있겠죠. 참인 경우에는 무엇을 주겠다. 거짓인 경우는 무엇을 주겠다라고.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관리 번호에서 첫 번째 글자를 뽑아오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이 if 함수 조건 부분에서 left라고 하는 아이가 중첩이 될 거예요. equal 만약에 if 조건을 왼쪽에서 뽑아올 거니까 left 어디에서요? 관리 번호 B의 5번에서 뽑아올 겁니다. 왼쪽에서 한 개만 뽑아오면 첫 번째 글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뽑아오면 S 혹은 K나 W가 될 텐데요. 만약에 뽑아가지고 온 아이가 S라고 하는 글자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S라면 어깨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닌 경우가 다 무릎이 아니잖아요. 아닌 경우는 또다시 똑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복사해서 쓰면 왼쪽에서 뽑아온 것이 S가 아니라 이번에는 K라고 하는 알파벳일 경우에는 무릎이 되겠죠. 어깨와 무릎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허리가 될 테니까요. 이제 나머지인 경우는 허리라고 퉁 치시면 되겠네요. 레프트에 대해서 괄호를 열고 잘 닫았습니다. 레프트에 대해서는 괄호 열고 잘 닫았는데요. if 함수의 경우에는 괄호를 열기만 하고 지금 저희가 닫지를 못했죠. 아닌 경우 허리라고 모든 아이가 이제 다 정리가 되면 끝에서 두 개를 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의 개수 정확하게 어디에서 닫는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equal 만약에 if 왼쪽에서 뽑아올 거예요. left 관리 번호에서 뽑아올 겁니다. 컴마 한 개만 괄호 닫았어요. 그렇게 해서 뽑아온 아이가 같습니까? S라고 하는 글자와 라고 물어봤고요. 그러면 같을 경우에는 어깨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요만큼은 복사를 해서 다시 쓰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줄 거예요. 뽑고 나온 아이가 S가 아니라 K인 경우에는 무릎이라고 했죠. 어깨와 무릎이 아닌 경우엔 나머지는 다 허리라고 했으니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괄호 2번 닫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역시 오른쪽 구퉁이에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쭈루룩 자동 채우기 하시고요. 굵은 선까지 채워줄 필요는 없으니까 서식 없이 채우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 도수치료의 치료
횟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서 dAverage 함수를 줬네요. d가 붙은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경우에는 범위를 잡을 때 제목까지 같이 잡아주는 특성이 있죠. 함수의 모양 살펴볼게요. dAverage라고 하는 친구는 표 전체를 일단 쭉 잡아주시고요. 내가 계산할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조건을 범위 잡아주면 되는데 모든 아이들은 다 제목을 포함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qual d average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요 관리번호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라고 싹 다 잡아줄게요.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 표 전체 잡았고요. 문제에서 도수치료의 치료 횟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치료 횟수는 여기에 있지요. 표 전체 입장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 있습니다 라고 8열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요 제목 자체를 클릭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H의 4번이라고 클릭이 되겠죠. 8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조건 범위는 도수치료에 관한 이야기니까 도수치료라고 하는 요게 조건일 텐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죠. 2의 4번부터 2의 5번까지입니다. 그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equal d average 표 전체를 싹 다 잡아줬고요. 컴마 8번째라고 하셔도 되고 우리 치료 횟수를 직접 제목을 찍으셔도 됩니다. 컴마 범위는 도수치료라고 하는 걸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됐었죠. 요만큼 해서 엔터 치시게 되면 값이 평균값 나오게 됩니다. 4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치료 횟수라고 해서 정의된 이름을 활용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맥수 함수는 되게 간단한 친구죠. 무조건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equal max라고 범위를 잡으실 적에 치료 횟수니까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게 될 거예요.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이렇게만 잡아주면 될 텐데 저희가 맨 처음에 데이터 입력할 때에 요만큼이라고 해서 이름을 치료 횟수라고 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입력을 해볼게요. equal max 범위는 치료 횟수 H의 5번, 6번 쭉쭉쭉 넘어갈 때까지는 이렇게 10번, 11번까지 보이다가 12번 넘어가면 치료 횟수라고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죠. 그렇게 해서 4라고 나와주면 완성이 됐습니다. 5번째 문제는 운동치료 환자 수입니다. 결과값 뒤에다가 명이라는 말을 붙이세요 라고 하면서 앰퍼센트 연산자도 좋네요. 함수는 count if입니다. count 개수를 구할 건데 if 조건에 맞는 애들만 개수를 구할 거다 라는 뜻이겠죠. 함수의 모양새 count if 비교를 해보려면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볼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운동치료의 환자 수라고 했으니까 운동치료인지 아닌지는 요 동네를 보셔야 되겠죠. equal count if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 비교를 해볼 범위를 잡아줬고요. 조건은 직접 운동치료라고 쓰셔도 되고요. 운동치료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곳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equal count if 운동치료인지 아닌지는 범위를 잡아달라 라고 했었고요. 컴마 운동치료라고 쓰시는 게 가장 정답이기는 해요. 저는 운동치료란 글자가 들어있는 곳을 쿡 찍겠습니다. 그대로 엔터를 치게 되면 운동치료가 2명이다 라고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그 뒤에다가 앰퍼센트 연산자를 붙여서 명이라고 하는 글자 붙여주게 되면 2명이라고 표현이 된다고요. 6번 보겠습니다. 치료 시작일을 찾아주는 문제예요. H의 14번 셀 여기에 있는 아이를 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번호에
치료 시작일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서 VLOOKUP 함수를 줬습니다. WAT02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했다면 그거의 치료 시작일은 요 날짜로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VLOOKUP 함수 생김새를 보겠습니다. 누구를 찾는지, 그걸 어느 동네에서 찾는지, 몇 번째 열에 내가 찾을 아이가 있는 건지를 일치하는 거 옵션 0 넣어주시면 돼요. equal VLOOKUP. 내가 찾고자 하는 건 H의 14번 셀에 있는 아이죠. H 14번에 있는 아이를 찾아요. 어디서 찾냐면 관리 번호와 치료 시작일이잖아요. 관리 번호는 여기 있고 치료 시작일은 저기에 있죠. 요 범위에서 찾는 거다라고 B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요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치료 시작일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열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컴마.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을 때 옵션 0이라고 했죠.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v lookup 얘를 찾습니다. 라고 H의 14번 셀, 컴마, 관리 번호부터 치료기일까지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았고요. 컴마. 그렇다면 그 범위 중에서 치료 시작일은 5번째 열에 있지요. 5,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거, 정확히 일치하는 거 펄스라고도 하고요. 0이라고도 합니다. 엔터 치게 되면 표시 형식이 이렇게 날짜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날짜 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날짜 형식 확인이 되시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날짜 형식이 꼭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연도 4자리로 보일 수 있도록 셀 서식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관리 번호를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SD03. 그러면 SD03이라고 하는 아이는 2월 13일입니다. 라고 잘 뽑아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2024년 1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